건강하고 행복한 소식 오늘 두 번째 영상. 자, 오늘 전달해드릴 두 번째 영상부터 와 신나는 내용이요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이제 LA 콘서트를 코앞에 두고 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우선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설명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엄청난 쾌거 소식들 하나하나 전달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눈에 굉장히 들어옵니다. 바로 부산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님들이 이 스터디하우스의 정기 봉사활동을 나가신 얘기인데요. 뭐 한동안 엄청난 연일 보도되던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뭔가 살짝 뜸해졌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영웅시대 분들이 활약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언론사의 취재가 살짝 줄어들어서 그래요. 연말 연시에는 아무래도 이런 봉사활동 소식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최근에는 설날 연휴가 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밀린 업무량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봉사활동 소식이 살짝은 뜸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영웅시대 분들은 엄청나게 활약을 했다라는 거죠. 당장 어제만 해도 이렇게 부산 영웅시대 회원님들이 2월 8일 날 정기 봉사활동을 다녀오셨어요. 이 스터디하우스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70만 원을 후원하고 도시락과 나눔 봉사를 22회차 진행을 하고, 또 뭐 김장 봉사, 연탄 기부 등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계신 바로 그런 팬클럽 모임입니다. 정기 후원도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70만 원씩 후원하고, 그 금액이 모여서 연탄 후원까지 합하면 누적 금액이 벌써 3,4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3,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 독거노인분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과 함께 계속하여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여서 이제는 지역사회에 굉장한 팬덤 문화 귀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대활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나 많은 지자체에서 임영웅님의 팬분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이야기가 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 뿐만이 아니라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소식 역시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축하해줘야 되는 일들 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전달해드릴 내용이 뭐 이건 대박 중에서도 초대박 소식들만 굵직굵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왜 소시가 영상 시작 전부터 왜 이렇게 오바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오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쾌거 소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바로 무슨 내용이냐? 이미 전달 받으신 분들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뭐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한 100번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던 이 수상 기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자, 어떻게 끝이 아니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을 과연 첫 수상하겠냐? 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대중음악을 첫 수상하겠냐? 그야말로 권위 있는 시상식 중에서도 엄청나게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바로 한국 대중음악상을 첫 수상하게 되나? 총 6개 최다 노미네이트라고 적혀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수 임영웅이 첫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에 도전한다. 말 그대로 이 한국 대중음악상, 왜 발음이 왜 이러죠?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제20회 한국 대중음악상 주요 후보 부문을 발표했는데, 이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는 부분은 뭐 기자, PD, 음악평론가 등의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2004년부터 시작한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러니까 무조건 유행하는 장르만이 아니라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이 대중음악에 대하여 예술적 창조물로 인식을 하며 이 음악의 다양성과 창조적인 활력을 더 상승시키고자 만들어진 시상식입니다. 단순히 뭐 팬덤 문화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 대중음악상은 이 서울가요대상처럼 뭐 방송사에 좌지우지되거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총망라해서 정말 대중음악의 어떤 예술적 가치를 빛낸 음악은 무엇인가 이걸 선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총 54명의 음악 전문가들이 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발매된 음반과 음원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당연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작년에 정규 앨범을 발매했으니 뭐 이것과 뭐 더블 싱글 앨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음악인, 올해의 신인 등 총 4개의 분야와 각종 장르 분야로 또 나뉘어요. 최우수 락, 최우수 모던 락, 최우수 메탈 앤 하드코어, 최우수 랩 힙합, 최우수 R&B 소울, 최우수 일렉트로닉, 최우수 팝, 최우수 케이팝, 최우수 포크송, 최우수 글로벌 컨템퍼러리, 최우수 재즈 보컬 연주 등 12개 분야와 24개 부문, 이것에 대한 공로상이 또 특별상에 대한 시상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한국 대중음악상에 첫 도전하는 영웅님이 되는데요. 최다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뉴진스가 뭐 굉장히 최다 수상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대중음악 기준이다 보니까 이 뉴진스가 좀 더 이슈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임영웅님 역시 한국 대중음악상 사상 처음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이날 선정위원회 측에서는요, 최우수 팝 음반 후보에 바로 임영웅님의 I'm Hero를 포함시켰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자세한 후보 선정의 기준은 차후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상식 자체는 한국 대중음악상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발표할 것이고 자세한 일정 등은 차후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가이드라인 하나가 제시됐을 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 올해 음반상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게 기간 때문인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1년 12월 1일부터 작년 11월 30일까지가 임영웅님의 앨범이 5월달에 발매된 걸 생각하면 기간적으로 좀 뭔가 부족했나? 근데 이 뉴진스 앨범 발매 기간도 살펴보면 임영웅님과 과연 큰 차이가 날까요? 지금 보니까 이 어텐션이라는 앨범이 이제 뉴진스의 첫 앨범인데 임영웅님보다 오히려 뒤에 발매됐단 말이죠. 8월 달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임영웅님의 I'm Here 앨범보다 늦게 발매됐는데 지금 뉴진스 같은 경우는 6개 부문. 와, 지금 보면은 여기 적혀져 있죠? 최다 6개의 노미네이트를 기록하며 최다 수상에 도전한다. 뭐 히트곡도 들어가고요. 또 나아가서는 앨범상도 있고요. 음반상, 올해 신인상, 올해 노래상, 올해 음악인상, 올해 앨범상. 자, 이렇게 6개, 6관왕의 후보에 올라섰는데 아쉽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렇게 6개의 후보에 올라서지 못했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올해 신인상 같은 거는 뭐 임영웅님이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 이 올해 음반상에서 빠진 것도 좀 많이 아쉽고요. 또 나아가서는 올해의 노래 역시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최우수 케이팝, 뭐 케이팝은 임영웅님이 이제 뭐
다장르를 도전하니까 그렇다 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신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의 음악인에는 임영웅님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최우수팝 음반상에만 포함이 됐다라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이 음반상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당연히 수상을 할 것 같지만 여기 보면 2021년 바로 18회 발표 당시 트로트 장르 인기 히트곡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한국대중음악상이 트로트를 의식적으로 배제하진 않는다. 과거에도 장윤정이 후보가 된 적이 있다. 다만 트로트가 대중적으로 인기 있고 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르로서 새로 따로 편성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트로트 역시 넓은 의미에서 팝의 일부로 평가되고 있으며 트로트 안에서도 충분히 새롭고 음악적으로 의미 부여를 할 시도가 나온다면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임영웅 님이 이미 1년 6개월 이후인 2020년 미스터 트롯 종영 이후인 2021년 9월까지의 계약 이후로 그해 연말부터 시상식을 휩쓸었거든요. 어마무시한 수상을 휩쓸어 왔는데 지금 이 한국대중음악상에서도 좀 아쉬운 건 그냥 음반상에만 포함이 됐다. 물론 한국대중음악상으로도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후보에 오른 것에서 증명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딱 음악적 완성도를 한국대중음악상에서도 인정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를 둔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다시 살펴보면 결국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돌 음악이 많이 포함되는구나. 물론 올해의 음반상에는요, 뭐 검정치마, 뭐 힙합도 있고요, 뭐 다양한 장르가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 이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은 뉴진스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K-팝 노래 역시 뭐 노래상, 음반상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포함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해요. 올해의 신인상은 뭐 포함되지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아쉬워하는 건 올해의 노래상과 올해의 음악인상입니다. 그래요. 뭐 올해의 음악인상조차도 이렇게 뭐 장기하 씨처럼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뭐 이런 가수들, 뉴진스는 뭐 아이돌을 대표했다라고 치고 여기에 보면 또 힙합 장르가 들어가 있고 뭐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이 여성 솔로 가수인 유나 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노래상을 보면 여기에 지금 아이돌이 3그룹이나 들어갔어요. 뉴진스도 들어갔죠. 아이브도 들어갔죠. 아이들도 들어갔죠. 요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이 올해의 노래상 부분 정도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한 곡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보면은 이 걸그룹이 꼭 3팀이나 포함이 됐어야 했나. 정리해보면, 지금 뭐, 최우수팝에는 임영웅님이 들어갔어요. 이건 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의 음악인을 배제하고, 뭐, 올해의 신인, 최우수 K-팝 음반과 노래 부문, 올해의 음반, 뭐 이것까지 다 뺀다고 치더라도, 이 올해의 노래상 정도에는 포함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최우수팝, 그러니까 음반상, 이게 어찌 보면 음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최우수팝 음반상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포함이 된 걸 보면 이 앞에 다관왕 수상은 좀 아쉬울지 몰라도 임영웅님의 앨범 자체를 이제는 최우수팝 음반상 후보로 올렸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언론사나 뭐 안티들도 마찬가지고 임영웅님을 보고 트로트 가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대중음악상을 받는 트로트 가수가 지금 누가 있습니까? 후보조차에도 못 올라왔어요. 그 어떤 트로트 가수라 할지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이렇게 후보 부문조차에도 오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남다른 이 후보 부문이다. 자,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정말 수상을 받게 된다면 이건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트로트 가수라고 자신들이
생각해 왔었던 임영웅이란 가수가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팝 음반상 후보가 됐다? 요건 정말 대박이거든요. 제가 볼 때 요건 정말 대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수상을 받게 된다면 이건 정말 역대급 대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나아가선 이 역대급 대기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 CJ ENM의 작년 4분기 매출이 1조 4,640억 원이 폭발했습니다. 와, 어마무시한 매출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매출이 터져 나올 수 있었냐? 놀랍게도 여기에 금액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 CJ ENM 관계자가 압도적인 컨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매출을 압도적으로 뽑은 분야가 바로 넘버원 OTT 사업자인 티빙 플랫폼의 역량 강화가 있었고요. 음악 사업의 글로벌 확대가 있었고 컨텐츠 유통 구조 개선을 했으며 뭐 이 글로벌 시장을 노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임영웅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LA 콘서트를 앞두고 있고 나아가서는 OTT에 임영웅님의 컨텐츠 영상이 벌써 여러 개 올라갔고요. 생중계까지 이어졌고 거기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CJ ENM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이 광고 부문 매출이 다소 감소한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특히나 음악 부문의 매출이 1,715억 원, 영업이익이 무려 164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임영웅의 I'm Hero 그리고 다른 팀의 뭐 월드 투어 콘서트가 있지만 왜 임영웅님의 I'm Hero로 콘서트를 가장 앞장 세워 적었겠습니까? 콘서트 매출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 견인했는데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로 콘서트가 가장 높은 그야말로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런 기사를 말씀드렸죠. 애니팡 광고와 관련해서 임영웅에게 돈을 너무 많이 썼나? 그래서 역대급 손실이 났나? 영업 손실 중에 마케팅 홍보 비용이 컸는데 이게 임영웅 때문 아니냐라는 식으로 매도했던 언론사를 제가 엄청나게 딱 꼬집었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CJ ENM도요. 작년 임영웅님의 콘서트 매출이 함께 포함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콘서트 매출만으로 역대급 기록이 달성되는데 중요한 건 티빙 매출과 나아가서는 LA 콘서트 매출은 여기에 합산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CJ ENM이 역대급 음악 부문 매출을 달성했는데 그 최전선에 있는 효과의 장본인이 바로 임영웅님이다. 그것도 I'm Hero로 콘서트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 CJ ENM이 작년 4분기 매출 1조 4,060억 원을 달성시켰다. 그러다 보니 매일경제에서도 이 내용이 함께 나왔어요. 지금 엄청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돌파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해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전부 다 감소 상태입니다. 전부 다 감소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두산 같은 경우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지만 대다수가 감소를 했고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는 1,044억 원이라는 엄청난 단위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요. 지금 케이카 같은 경우가 5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6%가 감소했고 지금 이 SK 같은 경우도 1,300억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CJ ENM은 1,374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물론 뭐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53.7%라는 감소가 있었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코로나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발하며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 공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실적 부분이 최대 이익을 남겼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이 너무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한 해 매출은 4조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53%가 감소했음에도 CJ ENM의 4분기 매출은 1조 4천억 원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중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통하여 특히나 음악 부분 매출이 분기 최대였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계속 하락세를 걸었던 CJ ENM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매출이 더해지면서 음악 부문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여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도 임영웅님이 거의 대상급에 달하는 상을 이제 받게 될 예정인 상태이고 뭐 확실하진 않지만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CJ ENM의 역대 최대의 매출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매출이 그야말로 견인했다. 끌고 왔다란 얘기입니다. 망할 뻔한 걸 끌고 왔다. 왜 망한다란 표현을 썼냐? 지금 이 4개의 대기업 중에 2개의 기업이 1,000억 원이 넘는 적자예요. 와, 심각하지 않습니까? IMF 시절을 생각해보면 대우가 부도가 났죠. 지금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경제 부문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CJ ENM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통하여 이 정도의 매출과 순이익을 만들어냈으니 이 임영웅님 놓치고 싶겠습니까? 제가 CJ ENM이라 할지라도 아마 놓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대중음악상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야말로 콧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임영웅님도 여기에 후보조차 오르지 못했던 것이고 다른 트롯 가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지금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가운데 이 LA에서의 지금 분위기가 그야말로 축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다 지나갔죠. 거의 D-Day 하루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임영웅님의 LA 콘서트가 시작되는데 오늘, 내일 이제 LA로 출발하시는 한국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단체로 막 수십 명이 모여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신 분들은 이미 다 이 돌비 시어터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각종 지금 증언 영상과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초상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친구와 함께 왔다라는 분도 있고요. 따님의 손을 잡고 왔다라는 분도 있고 엄마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혼자분에게 걱정되어서 함께 온 따님도 있다. 온 덕분에 LA에서 관광도 함께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녀간이 함께 가서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보고 함께 해외여행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남편분이 쿨하게 휴가를 써서 함께 오셨다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LA 콘서트가 다행히 이틀밖에 하지 않고 하루밖에 자신이 볼 수 없다 보니 일정상 한 2, 3일 정도만 짧게 휴가를 내서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너무 고마웠다라고 해요. 이거 뭐 평생의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LA에 갈 일도 몇 번 없을 수 있는데 LA에 가는 것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첫 해외 콘서트를 이 LA 돌비 시어터라는 곳에서 관람을 하니 제가 며칠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숙박업소의 에피소드처럼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증언 글들이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LA 돌비 시어터 앞에서 사진을 찍은 한 분은요 그냥 LA 돌비 시어터에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대형 현수막이 걸릴 겁니다. 요 가운데에 나와 있듯이 임영웅님의 사진이 저 LA 돌비 시어터 중앙에 딱 붙어질 거예요. 그것을 상상하며 서 있으니 벌써부터 웅뽕 찬다.
굿즈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증언들이 폭발적입니다. 이런 LA 콘서트의 현장이 얼마나 지금 뜨겁겠습니까? 또 날씨가 마침 굉장히 봄 날씨라고 해요. 임영웅님이 날씨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비 오는 그 장마철에도 콘서트 당일날은 비를 그쳐버리게 만드는. 지금 벌써 임영웅님이 여기 현장에 가 있으니 날씨 요정의 효과가 터져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첫 소식부터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한국 대중음악상 이제 수상 후보로서 유력한 후보로서 올라선 상태이고 CJ ENM이라는 이 초거대 기업의 이 엄청난 매출을 직접 견인한 임영웅님의 파워와 더불어서 이 LA에서의 뜨거운 지금 영웅시대 분들의 이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맨 앞에 설명드렸던 영웅시대 분들의 봉사활동까지. 못 가시는 분들도, 현장에 가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 마음이 되는 웅뽕 차는 날들이 아마 이번 일요일까지 최대치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소식 연달아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소씨의 어머니가 제가 항상 상단 고정 댓글에 남기는 링크를 통하여 들어가 보시면 영상을 많이 올리고 계세요.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금방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